안녕하세요. 이제 좀 들리나요 다시? 안녕하세요. 들리면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뭐 이렇게 얼굴이 나오시는 분은 얼굴을 보여주시거나 한번 해봐주세요. 어휴,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이재정님, 바싹이 좀 부스 앉으세요. 네. 그리고 허리 좀 이렇게 그냥 등 찌고 앉아도 되고. 네. 여기는 어차피 이게 발표 딱딱하게 하는 데가 아니라서. 자, 그럼 얼굴은 잠깐 치우고 옆으로.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뭐 아까 첫 번째 모두 수락이 안 들어오신 분이 있구나. 아, 나갔다가 들어오는 분들이 있구나. 네. 첫 번째 이제 컨퍼런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제 프록시와 페이크 카드 그리고 이제 그 리저브드 리스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와서 이제 꼭 이제 한 번은 겪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얼마나 코로나가 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제 미래에 이제 좀 변화의 이제 길에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온라인 매직 이벤트,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이제 광주에서 멀리 올라온 이렇게 뭐 하얀 게 떨어졌어. 아, 제가 나도 그래 요즘에 이렇게 나도 요즘에 요 그래. 나 이렇게 제가 이거 뭔가 이거 벗었대요. 나는 쓰고 있었는데 본인은 벗었어요. 본인은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왜냐면 물은 여기 있고 게 훨씬 낫죠. 약간 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네. 마스크 쓰고 말하면은 네. 그런 거 약간 뉘앙스 같은 게 전달. 아, 전달이 안 돼요? 이렇게. 아, 이게 사실 표정 같은 거 전달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컨퍼런스 주제로 이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법에 대해서 김명도 심판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저는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저도 또 리액션 해드릴 거고 김명도 심판이 중간중간에 아마 질문 같은 걸 던져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좀 빨리 대답을 해주시거나 김명도 심판이 시작하는 분, 이분 괜찮습니다 해주시면 그분한테는 아까 원래 이 첫 번째 컨퍼런스에서 하려고 했는데 의사성이 잘 안 돼서 못했는데 많은 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선정되는 분한테 뭘 주기로 했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많이는 못 주고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아마 4분에서 5분 정도까지 뭐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한번 줄 때까지 한번 줘보세요. 제가 일단 한 2개 3개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많이 한번 주실 수 있도록 또 중간중간에 할 때마다 한 번씩 퀴즈 내주시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줌이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예. 이분들이 채팅을 치는 게 혹시 제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채팅을 사실 여기서도 열 수 있나? 잠깐만요. 이게 이거 공유 모드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네. 이게 잠깐만. 아니요. 좀 해봅시다. 네네. 나도 잘 안 해봐가지고 해봐야 돼. 그래야 저기 명도 씨 다음 분도 내가 좀 잘하고 그렇게 하지. 어디 보자. 공유 뭐 참가자 초대. 아, 이거는 참가자 명단이고 조금만 좀 뭐 해보고 좀 진행할게요. 금방. 요거 보는 방법이지. 이렇게 보는 방법. 얘를 쫙 늘리면은 얘를 쫙 늘리면 그냥 되나? 채팅이 안 나오겠죠. 이건 개수만 늘어나고. 개수만 늘어나군요. 네. 잠깐만요. 이게 채팅이 원래 이렇게 다 붙어줘야 되는데 말이야. 잠깐만요. 주석 접수 더보기. 되겠다. 자, 채팅이 이렇게 올라가네 이제. 네. 이걸지. 자, 라떼는 아메리카노 나에게 DM을 보내지 말고 모두에게 보내세요. 신철민님. 아메리카노라니 라떼는 해줘야. 그래 좋아. 라떼 쿠폰으로 바꿔. 야, 라떼 쿠폰으로 바꿔. 그 밑에서 아메리카노 그거 쌀 거 아니야. 라떼 쿠폰으로 이때 뒤에도 다른 발표할 때는 똑같이 나갈 거거든요. 라떼 쿠폰으로 바꿔. 선정되는 분께 다 그렇게 보내드릴게. 단 중복은 안 됩니다. 한 분께는 한 개예요. 네. 뭐 하나가 어디입니까? 어디야? 아니 스타벅스가 네. 요새 거의 밥값에 비례하는. 맞아요. 요즘 많이 비싸요. 예. 밥 먹고 후식하러 스타벅스를 가면은 밥 두 끼 먹는 효과. 그러니까요. 지출이. 예. 그래서 저기 집에 카누 사다 놓고 카누를 뜨거운 물에 살짝 먼저 녹인 다음에 찬물 부으면 아메리카노야. 그게 제가 괜찮을 그렇게 거야. 한번 와이프한테 쇼부를 쳐봤는데. 아, 사모님이 안 된대? 네. 아, 그 용납이 안 되겠네. 그럼 뭐 하면 안 되겠네. 나는 회사에서 옛날에 그렇게 먹거든요. 이 맛이 아니다. 아, 이 맛은 스타벅스의 맛이 아니다. 남편이 해주면 그 맛이 나는데 남편이 해줄 텐데. 절대 안 나. 안 된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한테 할애된 시간을 저는 최대한 이제 한 50분 안에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지만 이게 뭐 육체적으로 이동이나 뭐 이런 건 없으시지만 그래도 분명 이것도 시간을 쓰시는 거고 여러분 필요하시 뭐 주말에 원래 쉬셔야 되니까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그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법
발표를 맡게 된. 이거 할 수 이렇게 있네요. 하면 되겠네. 오. 그럼 거기다 붙이게? 그걸 네. 해봐요 한번. 이게- 아니 이게 앤서니한테 미안하네. 기술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네. 이렇게 다 이게 돼?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김영도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지 아카데미에 이것도 최근에 추가가 된 안 나와. 옆으로 좀 봐주세요. 아니 원래 이렇게 아, 같이 둘이 나와야 돼요? 있었잖아요. 네. 아니 난 얼굴 너무 험한데. 그래서 저지 아카데미에서 이제 얘네들이 계속 컨텐츠를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기존에 저희가 그 테이블탑에서 했던 레벨 1 뭐 저지의 뭐 공부 방법이라던가 레벨 2 저지의 공부 방법 룰이라던가 뭐 토너먼트 룰이라던가 뭐 RPG 이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가 안타깝게도 터지고 나서는 이제 코로나의 대처법에 대한 컨텐츠 이제 그리고 이제 아레나가 이제 요새 많이 코로나 덕분에 약간 붕업이 된 것도 있는데 첫 번째 예, problem? 잠시만요. problem? gift. 첫 번째 발표자분께서 잠시만요. 네. 저희가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네. Can I receive this gift for? O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your help. Okay, see you next time. Thank you. 오케이. Sorry. See you. 네. 야, 이게 진짜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카운트핏 카드인가요? 진짜일 리가 없잖아요. 저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네, 자 죄송합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법에 대한 컨텐츠가 그 저지 아카데미에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법뿐만 아니라 제가 보시면은 이렇게 온라인 이벤트의 결이 결국에 e스포츠에 대한 결로 이제 채택이 돼서 e스포츠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소개 그리고 그 온라인 이벤트에 사용되는 도구라던가 온라인 뭐 MTR 및 RPG 같은 컨텐츠도 저지 아카데미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시니까 그걸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온라인 이벤트 진행하기라는 모듈을 약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접하시기 전에 약간 한글화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목차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온라인 이벤트 진행하기를 원작자분이 이제 3레벨 벨기에에 계신 3레벨 저지분께서 원작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선 계획하기. 이 이벤트의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가 어떤 걸 위해서 진행이 될 거고 뭐 누굴 위해서 진행이 될 거고 이런 걸 결정을 해야지 그 뒤에 것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계획하기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홍보하기 섹션이 있습니다. 내가 이벤트를 나 이벤트 할게 뭐 너네들 알아서 와 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은 제가 이벤트를 한다는 것도 뭐 여러분들이 모르실 테고 플레이어분들이 모르실 수 있고 혹은 이제 플레이에 관심이 없던 유저층들도 약간 끌어들일 수 있게 약간 홍보하고 설득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행 요원. 테이블탑 이벤트에서는 보통 매장 주와 저지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계획하고 홍보하기는 약간 테이블탑이랑 약간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이벤트랑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 진행 요원, 스태프 및 함께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온라인이 오프라인 이벤트랑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벤트 진행하기. 어떻게 해야지 이 온라인 이벤트를 참가하는 플레이어들에게 재밌고 훌륭한 경험을 선사해 줄 수 있고 다시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줄 수 있을지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목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저희 얼굴을 좀 줄이고 계획하기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우선 계획을 할 때 왜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이벤트를 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 이벤트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이 이벤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님. 이 온라인 이벤트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왜라는 것에 대해서
이 외에 대한 답이 달라지면은 이 뒤에 것도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앞세워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새 코로나기 때문에 오프라인 이벤트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이게 매직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연쇄적으로 이제 매장에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내 매장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커뮤니티가 약간 연결고리가 연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아레나 혹은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혹은 이제 내가 속한 이 로컬 매장 혹은 뭐 내가 속한 로컬 그룹 뿐만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광주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광주에 살고 있는데 서울 사람이랑도 게임을 해보고 싶어. 혹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좀 넓게 봐서는 뭐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게임을 해보고 싶어. 혹은 그런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최근에 저지분들은 아마 공지를 받으셨을 수 있겠지만, 무언가 뭐 좋은 일이면 더더욱 좋겠지만 이제 자선 행사를 위해서 모금을 하기 위해 최근에 아레나 보면은 뭐 엑스트라 라이프 같은 뭐 그런 식으로, 혹은 뭐 우리나라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뭐 좀 좋은 의도로 뭐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한번 조성해 봅시다. 뭐 이런 자선 행사를 위해서 모금을 하기 위해 이벤트를 할 수도 있겠네요. 윤재현 군입대 토너먼트 이런 거. 그런 거죠. 네. 김명도 돌잔치 토너먼트 뭐 이런 거. 그거 하면은 엄청 등짝 스매시 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매장을 꾸리시는 분들, 혹은 이제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삼기 위해서, 이게 구단 수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바웃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게 있죠. 뭐 어바웃 매장은 있지만 뭐 우리의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이유도 많겠죠. 뭐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목표로 하는 이벤트인가 라는 거에 대한 지표인데, 지표가 몇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이거를 내가 국내 이벤트로 할 것인가 국제 이벤트로 할 것인가, 이게 제가 표에서 따와서 국내 국제라고 했지만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은 우리 로컬 매장 안에서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서울 지역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전국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지표 2는 이제 캐주얼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약간 경쟁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너에 참가하게 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뭐 간간히 하시는 분들인가, 아니면은 뭐 아레나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막 5,000판, 막 7,000판, 만판 하시는 분들을 뭐 위한 토너인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의 타겟에 따라서 디자인을 다르게 그 토너의 디자인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뭐 아까 이 전 단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자선 행사 토너라고 했을 때, 보통 자선 행사 토너라고 하면은 뭐 이제 저 같으면은 이 지표로 봤을 때는 국내 이벤트로 하고, 뭐 자선 이벤트다 보니까 경쟁적이보다는 이제 캐주얼 이벤트로 하고, 뭐 플레이어도 뭐 꼭 열심히 뭐 쾌 다 깨고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자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약간 간헐적으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타겟팅해서 뭐 토너를 디자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플레이어를 잘 파악해야지만 그러니까 성공적인 이벤트를 치를 수 있겠죠. 이 자선 행사인데 막 엄청 딱딱하게 해요. 막 8강 뭐 밧줄 태우고 막 밧줄 뭐 시간 오버되면 바로 패배 뭐 이런 식인 것보다는 아레나에서 다양한 포맷을 나중에 해드릴 수 있겠지만 다양한 포맷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깃을 잘 정하고 그에 대한 디자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의 플레이어가 참여할 거라 생각하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몇 명의 플레이어가 참여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 토너를 꾸리는 데 필요한 예산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이 토너 진행하는데 128명 왔어요. 진행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어려워요. 사실 이게 오프라인 행사도 어려워요. 오프라인 행사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토너 걸어놓고 막 상품 뭐 25주년 DP 뭐 이번에 나온 뭐 더블 마스터즈 DP 이런 거 걸었는데 막 참가자 뭐 2명 오고. 그렇죠. 뭐 8명 뭐 이러면은 박살이 나기 때문에 네.
이벤트를 꾸리기 위해서 그 인원에 따라서 적당한 진행 요원에게 연락을 취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6명, 뭐 30명 정도가 토너에 참가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나, 저지 1명, 뭐 그리고 뭐 진행 요원 뭐 한 2명, 뭐 이 정도로 해놓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뭐 오버되거나 언더가 돼도 추가돼야 되는 인원이 뭐 한두 명 혹은 빼야 되는 인원이 한두 명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추산을 한 다음에 적정한 진행 요원에게 연락을 하고 그 내가 짜놓은 예산을 생각을 해놓고 그걸 깔아놓고 그 계획을 하시고요. 거기서 오버될 수도 있다. 혹은 모자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해놓고 딱 그 픽스를 해버리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이벤트와 같이 추정치를 맞추는 건 힘든 일이지만 맞추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도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약간 오프라인에는 이게 있는 것 같은데 길이 임박했을 때 이벤트 등록이 그 온라인 이벤트에서는 훨씬 넓고 규모가 크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인벤 사랑합니다. 인벤 우선 인벤 사랑합니다. 인벤 사랑합니다. 예. 제가 발바닥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번 인벤에도 약간 마찰이 있었던 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추산했던 인원에 비해서 마무리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등록자가 올라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오프라인 이벤트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주말에 다른 약속이 없는지 고려를 해야 되고 내가 그 장소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고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다른 약속은 없는지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 이벤트의 특성상 집에서 나 이 시간대 할 거 없네 생기는 순간 바로 클릭 한 번으로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 특성상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이벤트는 내가 가서 놀다가 집에 오는데 시간이 걸리면은 다른 약속을 못 잡아. 근데 온라인 이벤트는 뭐가 있냐? 하다가 누가 불러요. 사부님이 너 나랑 놀자 라고 불러요. 그러면 드랍하고 가면 표시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이벤트 특성상 길이 임박했을 때 이벤트 등록이 크고 규모가 늦고 등록이 늦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너가 1시에 시작했는데 12시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설명이고요. 네. 그리고 언제 이벤트를 개최할 것인가? 이거가 이제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는 주로 이제 회사원분들이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분들 때문에 주말 오후로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온라인 이벤트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날들의 특징이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 날들이거든요. 이날의 이른 저녁 시간대를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른 저녁 시간대가 사실상 자기의 일과가 끝나고 나서 내가 나 이 시간대는 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물리적으로 이동이 있거나 이런 시간대면은 예를 들어서 퇴근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다시 집으로 와서 내일 출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온라인 이벤트는 그런 제약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주말 이외에 일월 화수목 이른 저녁대 시간을 고려해 보시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채널 파이어볼이 했던 그런 거에서 그 친구들은 국제적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뭐 물론 본토는 미국을 중심으로 했겠지만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일본 혹은 뭐 다른 아시아 쪽도 많이 참여를 했고 뭐 유럽이라던가 저기 호주 이런 데에서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국제적 이벤트를 고려한다면은 그 타임라인 시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아 시간대, 북미 시간대, 유럽 시간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북미에서 낮이, 아시아에서는 밤이고 막 이런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 외국 애들은 매직을 새벽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아레나도 약간 랭크 잘 올리고 싶으시면은 잘 찾아보면은 그 뉴비들이 많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미 뉴비들, 북미 뉴비들 찾아야지. 아시아에는 뉴비가 없어요. CPT 3836 그분 전 처음 봤는데 그게 내가 종종 보던 아이디더라고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를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이 시간대에 대해서는 이제 오거나이저, 그러니까 개최하는 사람들의 시간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연속해서
이게 날짜가 피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 이벤트를 열게.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이벤트라고 하면은 상호를 얘기해도 되겠죠? 뭐 네. 한번 네. 네. 고소는 제- 본인이 제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난 몰라요. 우선 뭐 저랑 그나마 조금 친분 있고 여기 개최지인 두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네. 네, 예시로 해보겠습니다. 네. 더블 마스터즈 새 DP 토너가 어바웃 TCG에서 열려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예를 들어서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열린다는 게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에 롤다가 네. 뭐가 있을까요? 커맨더 레전드 그렇죠. 컬렉 부스터 그렇죠. 세디피. 세디피 응. 토너가 열려요. 와. 이러면은 갈라먹기가 되거든요. 어. 피해야 돼요. 이게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바웃 TCG가 먼저 공지를 했다 그러면은 약간 상도덕상 롤다가 피해서 다음 주에 하든가 롤다가 먼저 올렸다 그러면 어바웃 TCG가 다른 주로 하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이랑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피하고 싶은 날짜가. 왜냐면은 그 아레나 이거 약간 아레나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요새 보통 e스포츠 혹은 온라인 매직 이벤트가 아레나로 되기 때문에 아레나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뭐 오픈 퀄리파이였나요? 네. 네, 그게 있었죠. 그게 있는 날 내가 온라인 이벤트로 뭘 한다 그래. 그러면은 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플레이층들이 있는데 내가 하필 코어층을 상대로 하는 이벤트를 아레나 오픈일 때 한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안 올 안 올 겁니다. 그렇죠. 오픈하느라 정신 없고요. 그리고 이제 혹은 무료 이벤트. 근데 이건 무료 이벤트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텐데 이제 캐주얼한 유저를 타겟으로 했을 때 뭐 아레나에서 뭐 무한 모미르 뭐 프리로 참가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데 내가 캐주얼한 사람들을 상대로 토너를 열었어요. 뭐 그 사람들 그냥 참가 없이 그냥 모미를 계속 하거나 하고 있는. 다른 토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을 뭐 피하시면 좋고 이제 공식 이벤트. 여기 아레나 오픈을 제가 넣어놨네요. 네. 풀일이 있어요. 이번 주가 커맨더 레전드는 아레나에 열리지 않지만 뭐 다음 칼드하임 풀일 날이야. 오늘 칼드하임 풀일 날인데 내가 칼드하임 풀일 날 아레나 토너 연다고 했어요. 사람들 많이 안 오겠죠. 안 오겠죠. 네, 안 오겠죠. 네, 단물 빠진 스탠다드 하고 싶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뭐 이런 그 돌뿌리들이 있지만 전부 다 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하셔가지고 일자를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레나가 가장 다른 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라서 이거는 약간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이따 후반부에 또 설명이 나올 텐데 툴을 쓰게 돼요. 대표적으로 요새 많이 쓰는 게 그 인벤에서도 썼고 체파볼에서 썼던 게 디스코드가 있죠. 디스코드는 뭐 메인터넌스나 업데이트가 뭐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 프로그램의 출시 정비 패치도 고려사항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토너를 뭐 토요일날 한다 그랬는데 토요일날 뭐 아레나 업데이트가 크게 있어요. 뭐 한 2기가짜리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업데이트 하는 분들 때문에 토너가 밀릴 수도 있고요. 업데이트 하다가 뻥나서 막 까만하면 뜨는 사람들도 뭐 종종 있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토너가 또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사항도 넣어놓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오거나이징 하는지 이게 단발이야. 그냥 오늘 하루를 하고 끝나는 거야. 아니면은 예전에 체파볼처럼 뭐 1번 플라이트 있고 1번 플라이트 통과 못한 사람 2번 플라이트 뭐 또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이벤트인지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체파볼처럼 이렇게 예선전을 막 해가지고 결선이 있는 토너들은 단계가 늘어날 수 있고 투자해야 되는 것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단독 이벤트는 간단하게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지만 연속 이벤트는 다시 등록하는 사람한테 약간 이점을 준다. 예를 들어서 뭐 1번 플라이트 한 사람한테 2번 플라이트 재등록하면 뭐 몇 불 할인, 뭐 참가비 할인, 혹은 뭐 오늘 뭐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지만 1번 플라이트부터 5번 플라이트까지 다 참여한 사람 뭐 상품 증정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아이고 네. 제가 애니메이션을 잘못 넣었네요. 네. 결선 토너가 있다면 아까 연속 이벤트에 대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다시피 결선 토너가 있으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토너먼트 형식과 구조인데요. 지금 아레나는 히스토릭하고 그렇죠. 네, 스탠다드. 스탠다드. 네.
이 뭐지 모던을 못해요. 심지어 뭐죠 최근에 파이오니어도 못해요. 네, 봐요. 그러니까 카드 셋이 막 그렇죠. 안 되니까. 카셋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은 포맷을 지원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너먼트 지원이 적습니다. 하위 포맷의 모든 카드가 아직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가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이 폰트가 작은 게 두 번 딱 나오거든요. 예, 이거 확대해서 이렇게 뭐 확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아레나 포맷 구성이 스탠다드는 토너먼트를 완벽하게 지원해줍니다. 히스토릭도 토너먼트가 완벽하게 지원이 됩니다. 난투는 덱 적합성을 알아서 프로그램이 확인을 해주는데 타이머가 없어요. 그러니까 캐주얼 토너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리미티드는 토너먼트 매치는 지원을 하는데 그 내가 포드에 대한 권한과 덱 빌딩 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이 사람이 덱 빌딩 계속 하고 있어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형식은 40장 혹은 60장으로 이어지는 타이머 없는 덱 적합성을 지원하지 않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40장 아무렇게나 만든 덱 60장 아무렇게나 만든 덱으로 캐주얼하게밖에 토너가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보시면은 타이머가 없다고 뜨는 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시간을 무한정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우선권이 왔을 때 그냥 손 놓고 이렇게 있어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레나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레나는 우선 스탠다드랑 히스토릭만 진행할 수 있는 걸로 뭐 앞으로 차차 나아질 나아지겠죠.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넘어갔네. 5번째 거에 뭐가 있나 보네. 매직 온라인은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매직 온라인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우선 그 사람들이 직접 그렇죠. 카드를 더 사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보는 사람이 그래도, 재미가 약간 떨어진다. 그냥 예, 시뮬레이터죠. 예. 네. 물론 모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요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트위치 같은 거 보면은 모던 같은 걸 시청하시는 분들 많긴 한데 아직 네. 메온 토너는 네 저는 뭐, 네. 네. 그래서 보통 아레나로 하게 되면은 이제 오프라인처럼 스위스 라운드랑 8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보시면은 같다. 그렇죠. 디지털도 같다고 느껴지지만 하지만 다르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이것도 이 두 번째 도표인데 폰트가 두 번째 도표인데 테이블탑 MTR과 디지털 MTR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지 여러분 아셨나요? 저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네. 디지털 MTR은 달라서 옛날에 GPT 많이 진행해 보셨던 저지분들은 이거 아마 외우시고 계셨을 텐데 뭐 8인까지 3라운드 뭐 16인까지 5라운드 뭐 32 뭐 5라운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레나는 보시면은 인원수도 약간 달라요. 보시면은 그 오프라인 이벤트는 129명부터 226명까지는 8라운드를 하고 8강을 하는데요. 아레나는 216명까지 합니다. 숫자가 약간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 밑에도 똑같아요. 이거 제가 숫자를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216명부터 256명까지 8라운드 16강 257명부터 512명까지는 9라운드 16강 이 16강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16강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은 왜 생기느냐부터 한번 그럼 퀴즈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한번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죠. 왜 생길 것 왜 같아요? 생기는 것 같은지 한번 혹시 여기서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원수 형태가 129, 226이 아니고 129, 216이고 또 256에서 이렇게 가고 16강으로 늘어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될지 한번 맞춰봅시다. 한번 뭐 상관없습니다. 네. 뭐 한번 맞히시는 분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라떼 쿠폰을 일단 쏴드리죠. 잘 보셨으니까. 네. 동일 점수 문제인가요? 일단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오실 자유롭게 쳐보세요. 채팅을 네, 예. 쳐보세요. 음성으로 이야기하셔도 저희가 아마 들릴 것 같거든요. 예. 네. 양심상 말 안 해야 항상 상관없어요. 양심 비기는 경우가 적다고 했음. 그럼 두 분 다 맞히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의 그러면 생각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보시면은 오프라인 이벤트는 그 오버타임 드로가 많아요. 그리고 인텐셔널 드로도 할 수도 있어요. 아레나도 할 수도 있는데 인텐셔널 드로를 뭐 그거는 이제 오거나이저 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기는 게 시간적으로 비기는 케이스가 적어요. 시간적으로 비기는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오프라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비기는 케이스를 고려를 해서 8강을 갈 수 있는 인원을 겨루기 위해서 8라운드, 9라운드 라운드를 이렇게 늘리는 건데
근데 그런 게 아레나는 이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적게 일어나고 셔플링 뭐 혹은 서치 이런 거를 프로그램 대신해 주기 때문에 시간상 비기는 경우가 적거든요. 그래서 그 1점짜리 승점 1점짜리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이 라운드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18라운드 16강 이렇게 진행하는 게 관전자라든가 유저분들한테 피로도가 덜한 형식이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진수님이랑 문승현님. 문승현님한테 네. 예, 그럼 둘다 드리고 싶어요. 정진수님과 문승현님은 네. 제가 나중에 우리 저기 스타벅스 이거 잘 비교지는데 라떼. 어떻게 비기시는 거지?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추가로 드릴게요. 네, 네, 인텐셔널 드로우의 영역은 게임 룰이 아니죠. 토너먼트 룰이죠. 네네네. 그럼 게임 룰의 영역은 아레나 클라이언트가 다 해결해줘요. 아, 아레나에서 비기는 건 잘 비긴다는 건 당신이 게임을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레나에선 비길 일이 테이블탑보다 훨씬 없어요. 왜냐하면 토너먼트 룰에 해당하는 비김의 영역들이 인텐셔널 드로우가 없고 일단 아레나 클라이언트 안에 실제로 그다음 무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있죠. 그런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드로우가 없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인텐셔널 드로우를 토너먼트 측에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 문제이고요. 클라이언트 터지는 거는 별도의 문제예요, 진짜. 이 네. 지금 신철민 저지님께서도 좋은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도 후반부에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되는 항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그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거죠. 의도치 사실 않은 네, 거죠, 예. 오프라인이라면 승부가 갈리는 게임인데 프로그램이라서 승부가 갈리지 않는 게임.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제가 후반부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인원수가 지금 보면 왼쪽은 2의 배수로 가다가 129명, 226명부터 2의 배수로 안 갔죠. 근데 오른쪽 아레나는 이제 진짜 2의 배수로 갔어요. 256명 여기 257은 여기서 이제 16강 강수업 연합에 다른 이야기인데 2의 배수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왼쪽을 변형된 스위스 라운드라고 해요. 원래 오른쪽이 그냥 스위스 라운드에 2의 배수로 하는 게 왜 변형된 스위스 라운드를 하냐면은 원래는 스위스 라운드의 목적이 2패까지도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승부가 없을 경우에 그래요. 오른쪽은 2패까지 기회가 생겨요. 무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부분 무승부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고 왼쪽은 무승부가 있을 수 있고 인텐셔널 드로우를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변형된 스위스 라운드를 만들어가지고 인원수에 따라서 라운드를 저런 식으로 변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원래 근본적인 거고요. 아, 네. 왼쪽이 이제 변형된 거. 근본이 예. 디지털 앱. 예, 왜냐면 드로우가 거의 없으니까 아예 네. 없다고 보니까 네. 논리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가시면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스위스 라운드에 대한 대체 형식으로 더블 엘리미네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e스포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부분의 e스포츠가 여러분 저희는 매직에 익숙해져서 스위스 라운드가 익숙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e스포츠가 스위스 라운드 형식을 안 쓴대요. 안 써요. 네. 안 쓰기 때문에 네,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은 오프라인에 비해 구속력이 적다. 혹은 뭐 충성도가 낮다라고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홍대에 놀러 갔습니다. 홍대 모던 터널 하러 갔어요. 저는 쥐트론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1라운드 2라운드 전부 다 그 뭐지 요새 폰자 덱을 만나서 처참하게 끝났어요. 저는 이제 상품권도 아니에요. 근데 저 사부님이랑 같이 놀러 갔는데 사부님 지금 2승하고 나 오늘 잘 나간다 이거. 나 오늘 상품권이야. 네. 너 기다려. 네. 그러면 저는 계속 게임을 합니다. 그쵸? 아니 집에 가기도 아깝고. 그 나를 예로 들지 말고 사모님 예로 들어야지. 사모님이 닭이고 있다. 그럼 그럼 확실하지. 그 네. 구성력이 확실히 있지. 그냥 너 해. 그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온라인은 그런 게 없죠. 하다가 그냥 끄고 영화 보러 가버리거나 그렇지. 끄고 다른 게임 하거나 끄고 다른 이벤트에 엔트리를 하거나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하면서도 아레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누구 보입니다. 승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블 엘리미네이션이 효과적인 대체 수단이고요. 2패 후에는 더블 엘리미네이션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제가 예전 그 체파볼 온라인 그랑프리가 아마 더블 엘리미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패 후에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또 오거나이저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요. 2패를 하잖아요. 욕심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음 엔트리에 등록을 해요. 네, 나는 이 예선전 통과를 하기 위해서. 이 때문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 승자와 패자를, 그러니까 스위스가 승자승 만나고 패자패 만나는데 더블 엘리미가 약간 이게 복잡해요. 근데 이것도 약간 툴 쓰시면 돼요. 이거 대표적으로 요새 그 WPN이 밀고 있는 아레나 이벤트 링크 보면은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이 있거든요. 응? 이벤트 링크 더블 엘리미네이션 없어요. 없나요? 예, 스위스하고 싱글 엘리미네이션인데 그럼 이게 왜냐면 스위치가 양쪽으로만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더블 엘리미네이션 이벤트를 최근에 좀 준비할 일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벤트 링크에 더블 엘리미네이션이 없어요. 밖에 계시는 분들 혹시 뭐 말해줄 수 있나? 그런가? 그럼 제가 아마 WER로 했나 예, 봅니다. 이게 아마 네. WER로 네, 하셨을 네,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툴을 쓰셔야 된다. 그렇죠. 네, 툴을 쓰셔야지.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네. 드리면 더블 엘리미네이션을 지원하는 툴이라기보다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MTG 밀리 같은 거를 이제 유료로 가입하시거나 일반적으로 그냥 토너먼트 브레이킹만 지원해주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요런 걸 쓰시면은 조금 수동을 덜하면서 하실 수 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애니메 다른 구조도 있지만 흔하지 않다. 이 다른 구조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승자 이상만 통과. 뭐 예를 들어서 뭐 7라운드 하는데 5라운드 이상만 5승자 이상만 통과. 혹은 뭐 7라운드 하는데 뭐 3패자들은 그냥 무조건 다 나가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흔하지 않고 보통 더블 엘리미네이션을 약간 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예. 미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인 준비도 잊지 마셔야 된다는 점. 모듈, 보통 우리가 쓰는 모듈은,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거를 채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디스코드죠. 디스코드랑 아레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툴 및 소프트웨어도 이제 디스코드 혹은 카톡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너먼트 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브라켓 짜주는 거라든가 MTG 밀리 같은 소프트웨어. 제일 좋은 건 역시 이벤트 링크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객님들 핸드폰에도 연동이 되고. 네. 이벤트 링크는 또 플레이어들끼리 결과값을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후반부에 또 한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네. 다음은 이제 홍보하기로 홍보하기. 홍보하니까 저 갑자기 이제 쉬어가는 걸로. 네. 아니 이 최근에 이제 여기 이 지금 어바웃티시 오늘 장소 일을 지원해 주신 어바웃티시가 이벤트 홍보를 하면서 네. 사장님이 길고 긴 읍소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원래 그런 걸 쓰실 분이 아닌데 그런 것도 또 이벤트 홍보의 또 하나의 일면이겠죠. 그렇겠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예. 제가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처절함 말고 뭔가 다른 게 있는데. 비참함? 아니요. 그 처절함 말고 그 다른 단어가 있는데 제가 요새 책을 많이 갬성? 갬성? 호소. 장절한 호소하는 거. 호소. 이게 이게 저도 매장을 꾸리고 있지만 진짜 요새는 그냥 호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기 때문에 뭐 홍보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그냥 효과만 내시면 돼요. 네, 뭐 효과만 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홍보를 내는 단계가 있어서 이제 접근하기와 설득하기가 있는데 접근하기에 이게 제가 한글로 바꿔서 조금 이상한데 리치라는 거. 리치 접근하기 리치 영어로. 누군가에게 닿아야 된다는 건데. 너에게 닿기를. 그러니까 아까 그 네. 말씀하신 그 어바웃티시님의 읍소는 그렇죠. 설득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설득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태도였던 것 같고 이제 접근하기와 설득하기가 있는데 접근하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로컬적인 접근. 내가 이 이벤트가 매장 이벤트고 매장 안에 사람들이거나 혹은 이제 약간 소규모 우리 지역 안에서 진행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벤트 일정이 게재된 웹사이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바웃 TCG 웹사이트 덕내가 나는지 아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재된 뭐 개인 웹사이트여도 좋고 뭐 다른 웹사이트 좋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매직 혹은 인벤 커뮤니티는 없죠. 인벤은 커뮤니티 아직 없는 거 같고 우리 네이버 공식 네이버 카페가 있으시죠? 공식 네이버 최근에 카페, 하신. 네,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이벤트 보시면은 요새 페이스북 툴 중에 그 달력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 이날 뭐 해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바이트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카톡 이거 단체 채팅방 톤 플랫폼은 단톡방 매장 톡방 같은 건 있으시잖아요. 그거나 이제 디스코드 디스코드를 통해서 광주도 그 매장 톡방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객님들 같이 네 톡방이 있습니다. 인원은 서울에 비해서 작지만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걸 하실 때 스팸 형식의 과다 홍보를 약간 자제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피로감을 줍니다. 그렇죠. 네, 좋은 말도 한 5번, 6번 들으면 질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하시면 돼요. 이게
과다한 홍보 피하기 이거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예. 사람들이 생활하는 또 시간대가 달라요. 아. 나는 10시에 깨어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홍보하는 시간대도 약간 오후나 이른 저녁 시간대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로컬 접근할 때 중요한 거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면 좋겠죠. 커뮤니티 우리 매장에 뭐 예를 들어서 커맨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 모임장한테 야 나 이거 하는데 사람 좀 이렇게 오게 그렇죠. 좀 해봐. 오늘은 이제 뭐 매장에 저지가 속해 있는 저지가 있다면 그 저지한테 나 이런 이벤트가 했는데 좀 이거는 약간 이제 연계될 수도 있죠. 너가 이 이벤트를 도와주고 나 이 이벤트도 같이 하는 거를 약간 같이 홍보해보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요. 혹은 이제 내가 가진 내 자체만의 영향력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는 이제 국제적인 이건 이제 큰 이벤트 좀 더 큰 이벤트를 기획할 때 이제 큰 이벤트와 로컬 이벤트의 차이점은 우선 로컬 이벤트는 나한테 다 연락처가 있어요. 카톡 할 수 있고 이 사람들 나랑 뭐 SNS 친구고 그냥 내가 공유하면 이 사람들 볼 수 있어요. 근데 국제적인 접근으로 가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되고 이게 전문적인 파트너 업체를 통한 서비스라고 다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요새 페이스북에 뭐 하고 입금 딱 넣으면은 걔네들이 그거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이드에 배너로 띄워줍니다. 여러분 돈 주면은 네. 그런 걸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내가 만든 이벤트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이 온다거나 연락이 오시는 플레이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해 놔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은 결국에 그 사람들도 내 로컬 영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음에 차기 이벤트나 뭐 연결된 이벤트를 할 때 연락하기 쉽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셜 미디어로 공유를 해야 되겠죠. 이제 나랑 친구가 아닌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공유를 하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도 프로모션 소셜 플랫폼 프로모션인데 이거 똑같습니다. 입금하면은 네 이렇게 업체들이 이렇게 아니, 혹시 뭐 여기 저지분들 중에 그 매장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분들은 제가 접근하지 않아도 먼저 접근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전화가 와서 안녕하세요 저희 네이버 무슨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러면 네. 네이버 본사신가요? 그러면 아니면 네이버 협력업체, 네이버 광고 대행사, 네 이런 사람들한테 입금 딱 해주면은 이렇게 광고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여기 계신 레벨 두처진 여기서 인플루언서는 그 인플루언서 개념이 아닐 텐데. 약간의 방송이나 유튜브 그렇죠. 이렇게서 하시잖아요. 나는 아니고 이제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김우기훈 그렇죠. 님이나 아니 근데 김우기훈 님 따현이 님이나 뭐 여기도 트위치 하시죠. 나는 7명 들어오지만 김우기훈 님 7,000명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김우기훈 님은 매직을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 공식 해주브로 같은 데를 보면은 이런 결이 비슷한 분들이 계세요. 하스플레이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섀도우버스 플레이어. 그렇죠. 섀도우버스 플레이어라든가 네 그런 식으로 TC 유희왕 플레이어라든가 이런 특히 식으로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오토체스류 게임들 플레이 사실은 매직 카드하고 비슷하죠. 카드 게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봉유에서 윈윈하는 방향을 찾으라고 여기 교편에 써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것도 입금과 비슷하고 그렇죠. 역시 사실 홍보라는 건 항상 네네. 금전적인 그런 것들이 다 수반되게 이제 마련이죠. 윈윈하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뭐가 있냐면은 유희왕 플레이어한테 이걸 의뢰를 합시다. 그러면은 매직 플레이어가 그 사람한테 저것도 재밌어 보여 하고 그 사람한테 달려갈 갈 수도 수도 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이벤트를 하고 싶으시다. 뭐 저는 이 항목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체파벌이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지 누군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셜 미디어 홍보. 여기서부터는 그냥 시간이 많이 뭘 생각하시면 편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타시티나 체파벌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소셜 미디어 홍보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얘네들은 제가 페이스북으로 팔로우를 하지 않더라도 제 창에 떠요. 이렇게 종종 뜹니다. 이 사람들은 톤을 하기 전에 뭐 주 단위, 달 단위로 뭐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청자들이 계속 관심 가지도록 유지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칼럼. 예를 들어서 뭐 속해 있는 프로들이 칼럼을 쓴다든가 메타게임에 대한 칼럼을 쓴다든가 혹은 지난 토너 때 우승자에 대한 칼럼을 쓴다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쓰고 뭐
혹은 팩원, 픽원 뭐 이런 거 음. 있잖아요. 뭐 1팩, 1팩, 1픽 뭐 이런 거에 대한 컬러. 리미티드 컬러 그렇죠. 이런 것들 어려운 그렇습니다. 것들. 네. 그리고 이것도 또한 전문적 업체들 연합들의 도움을. 이것도 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제발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요. 인벤 사랑합니다. 인맥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부의 도움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음. WPN에게 컨택을 해보시라. 위자드 플레이어 네트워크. 네, 여기 연락을 해보시면 뭘 대표적으로 얻으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레나 프로모 코드. 이번에 여러분 혹시 잼 받으신 분들 계시나요? 저 500점 받았어요. 1라운드 떨어졌어요. 전 3,000점 받았어요. 여기서 격차 사회가 더러운. 여기 또 8강 갔다 오면 또 누가 채팅 치겠죠, 저희가. 안 볼래. 빨리 이야기합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자드 플레이 네트워크 같은데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토너를 하는데 후원을 좀 해주라. 그러면 아레나 굿즈 같은 걸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프로모 코드. 대신에 이제 연락하기 전에 이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계획하기 단계에 있어서 내가 했던 거를 이 사람한테 나 토너하니까 그냥 주세요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러이러한 토너를 하고 있는데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이제 스폰서.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내셔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울티메이트 가드 가방 같은 거 받으신 분들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스폰서를 구해가지고 내가 이걸 내가 이런 큰 토너가 있는데 이렇게 해줘. 너네 물건 내가 싸게 받을 수 있게 해줘. 혹은 뭐 지원해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행사상으로 걸어줄게. 뭐 일본에 집이 같이 간 적이 있지 않나요? 네네, 있죠. 그때 갔을 때 뭐 본 거 있지 않아요? 프라이즈 월.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니신 컵라면 큰 거. 아, 그다 스폰서잖아요. 네. 네. 네네. 몬스터가 아, 와가지고 네. 계속 나눠주고 있잖아요. 아. 다 스폰서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먹을 거 훌륭하네. 네. 네. 잘 어울리는 스폰서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안에서도 좀 이제 레드불 이런 데 지원 좀 받았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근데 이거 스폰서가 또 이 아레나로 넘어오면서 넓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게이밍 기어로 올 수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보시면 뭐 여기 마우스, 이걸, 네. 비싼 마우스. 네, 로지텍 네. 혹은 뭐 토너에 참여하시면 뭐 로지텍 키보드를 드립니다. 뭐 마우스패드를 드립니다. 이거 너무 로지텍. 저 사랑합니다 로지텍. 로지텍 네. 제발 제가 발바닥에 밟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네. 안 받았어요. 네, 아무것도 안 받았고요. 뭐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직 용품 말고도 아레나로 하면은 이제 컴퓨터 굿즈를 쓸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송을 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송을 피하고 매장에서 픽업해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시는 것도 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매장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약간 이런 아레나 굿즈로 대체를 할 수 있겠죠. 너 3,000잼이랑 부스터 몇 개랑 네가 골라서 가져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설명했는데 게임 액세서리 이런 거를 뭐 슬리브 같은 거나? 네, 그렇죠. 네. 스폰 받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이렇게 네.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요. 드리고 싶어요. 신철민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신철민님 제가 요거 종료되고 정리되면은 우리 스타벅스 라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기 싫어지나요? 아니요. 굳이 라떼를 우유처럼 부드러운 남자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설득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홍보할 때 설득하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람하고 사람하고가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덜 커뮤니티적이고 더 경쟁적이래요. 이 온라인 이벤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생각을 하고 홍보를 하셔야 되고요. 참가자들은 어떤 것으로 행복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프라인이면은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PTQ가 있던 시절 혹은 PTQ가 있던 시절은 그 매직 명절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톤에 가서 게임 쳐도 뭐 아는 형님 아는 동생들 거기 가면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행복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이벤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덜 커뮤니티 지역이고 더 경쟁적이라서 이런 거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이 저렴한 참가비, 푸짐한 상품 이런 거 약간 숫자로 판단될 수 있는 거에서 좀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이벤트와 핵심은 비슷하게 사람들이 하고 나서 나 재밌었어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나고 회식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맞아요. 있었어요. 예. 먹고서 이제 예. 끝나고서 이제 저녁 먹으러 가거나 예. 8강 간 사람이 있으면 버려놓고 저녁 먹고 돌아와서 그 다음 어때? 이런 거 물어보거나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예. 제가 이제 좀 삼천포로 살짝만 빠져볼게요. 삼천포로 빠져보면은 제가 이제 아가가 이제 이제 막 1살이 됐 거니까 네. 태어난 지 이제 한 16개월 정도 됐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친구랑 외출을 할 때 항상 네. 마스크를 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악수도 잘 못하고 그렇죠. 예, 사람하고 가급적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 그러면은 제가 겪었던 삶은 이런 여기서 이제 제 연령이 나오는데 제가 겪었던 삶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같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놀고 막 건배하고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막 비집대고 뭐 모래 만지고 이렇게 놀았는데 그런 시절이 저는 진짜 코로나 이전의 시절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렇네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저희가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공부를 네, 버텨야 하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세 번째 섹션 갈게요. 진행 요원. 제가 시간을 얼마 괜찮아요. 쓰고 그 있죠?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진행 요원은 뭘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또 해볼게요. 이게 이따가 네 번째 섹션에 아마 최우진 저지가 아마 또 이야기를 이거에 대해서 하겠죠. 예. 설명을 할 텐데 규칙에 대한 지식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레나는 아레나 프로그램이 그걸 막아줘요. 자연스럽게 랜드 메인 원탭 플레이하고 막 하다가 여러분 컨트롤이나 퍼머넌트 많이 깔고 하는 플레이 하시다 보면은 메인 1에 랜드 깔고 메인 2에 랜드를 깔거나 메인 1에 랜드를 깔지 않았는데 메인 2에 한 칸 했나? 너 랜드 깔았나? 그런 이런 사람-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레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랜드 깔면은 랜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혹은 뭐 타겟팅 할 수 없는 뭐 지속물한테 타겟팅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프로그램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규칙에 대한 지식에 대한 두려움은 약간 조금 적게 가지셔도 돼요. 이 규칙에 대한 두려움이 옛날에 저 레벨 1 막다고 GPT 막 했을 때는 어마무시합니다. 맞아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맞나? 이거 나 전화해봐야 되나? 말 전화하고 2번 확인하고 이랬는데 규칙에 대한 지식에 대한 두려움이 만약에 온라인 이벤트 하시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다면은 좀 접어주셔도 된다는 뜻이고요. 대신 규칙을 아예 모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고객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토너 중에 상대방 이거 썼는데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서 내가 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거 아레나니까 그게 아레나가 맞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그 고객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그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규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나 혹은 잘 아는 사람을 진행 요원으로 모셔놓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디지털 MTR과 IPG에 기반한 지식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아예 라운드의 그 구조 같은 게 다를 수가 있고요. 이게 디지털이라서 내가 모니터 넘어 있는 사람한테 욕을 하거나 펀칭을 하거나 이런 건 없을 수 있는데 덱을 던진다거나. 그렇죠. 이런 건 없을 수 있는데 그 이외의 문제들 뭐 예를 들면 고의적인 디스커넥 고의적인 디스커넥이라든가 혹은 뭐 그래도 아레나는 조금 적은데 근데 조금 요새 무섭긴 해요. 그 이모지가 조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속적인 도발. 네. 이런 거는 좋은 승부였습니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필요합니다. 이 지식은 어디 있느냐? 저지 아카데미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플레이에 대한 상호작용은 빠르고 친절해야 돼.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이게 돼요. 막 하다가 그 오프라인은 그냥 손 들고 저지하면 저지가 후두둑 달려오잖아요. 아레나는 달라요. 아레나는 여러분 다 채팅으로 들어옵니다. 채팅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게임 중이 풀스크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디스코드에 쓴 공지나 단체톡에 쓴 공지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에 대한 상호작용은 빠르고 친절해야지 이 사람들이 편하게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자면은 컴퓨팅 기술이 필요가 됩니다. 그리고 빠르고 친절함, 응대가 빠르고 친절한 거에 대한 거가 중요하고 그리고 정책, MTR, IPG에 대한 디지털 MTR, IPG에 대한 기반의 지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행요원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프라인 이벤트는 여러분들 오프라인 이벤트를 와서 저지가 있는 이벤트를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지분들은 다 해보셨겠죠. 네. 저지는 오프라인 이벤트에서는 웬만해서는 계속 바쁘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집 나르고요. 노래실 게임이 시작하면은 그렇죠. 덱 체크하고 덱리스트 거 그렇죠. 덱리스트 걷고 게임 중에는 저지하는 데 가서 오라클 보여주고 이런 게 있는데 디지털 이벤트는 약간 달라요. 디지털 이벤트 동안 저지는 항상 바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 배분을 할 수 있어요. 교대로 일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 그 특징이 있고요. 토너의 오픈, 토너의 시작 때가 가장 바쁜 시간이다. 이거는 오프라인이랑도 약간 비슷한 결이 있는데 토너의 시작 때 저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 친추가 안 돼요. 저 이거 아레나가 안 켜져요. 디스코드 참가가 안 돼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 때가 빠른 시간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처럼 컴패니언이나 다른 툴을 쓰는 게 스코어 키핑 시 온라인 툴을 사용하고 수동으로 하는 스코어 키핑을 피하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프라인에서는 이 뭐라 그래야 되냐, 접근이 쉬워요. 내 점수 틀렸어 이러는데 이거는 다음 라운드 업로드하고 점수표 업로드를 본인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내가 스코어 키핑 잘못하고 라운드 띵 눌러버리면은 사태가 커집니다. 온라인 이벤트는 띵 하고 하면은 자 이미 한 30개 테이블 시작했어요. 근데 한 개 테이블이 저 점수 틀린데요? 네, 이러면은 오프라인은 바로 바로까지는 아니어도 죄송합니다 리페어링 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은 그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스코어 키핑 시 플레이어들이 점수를 입력하고 서로 상호 확인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툴을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뭐 이번에 인벤토너 같은 경우는 아예 승자가 캡처해서 막 올려가지고 보고하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위험성은 있죠. 왜냐면은 그 누르는 사람이 뭐 이형을 거꾸로 입력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코어 키핑은 약간 온라인 툴을 사용해줬으면 하는 거고, 헤드 저지는 오프라인 이벤트와 같이 룰은 뭐 대다수가 뭐 아까처럼 그런 특이사항이 있는데 다른 분쟁에 대해서 결정권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뭐 토너 1시에 딱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친추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챌린지 이렇게 눌렀는데 한 10분 동안 안 누르고 있다가 10분 후에 나타나서 누르고 진행이 되다가 오버타임 돼버리거나, 혹은 이 사람 계속 막 굿잡 막 이러고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분쟁에 대한 결정권자는 오프라인 토너와 같이 헤드 저지에게 있고, 그리고 얼마나 숫자의 진행 요원이 필요한지는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 과소평가하지 말라. 네, 말씀하세요. 차라리 많은 게 낫다. 그렇죠, 많은 게 낫습니다. 적은 것보단 많은 게 낫다. 후반부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참가자 그래프가 그 끝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뽑아놓으시는 게, 네. 그렇습니까? 제가 최대한 미뤄놨던 설명 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겠습니다. 아예 지금 할게요. 네. 이게 왜냐면은 그 아까 이게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익숙해지기 전과 익숙해진 후에 이따가 진행 요원에 대한 필요 숫자, 추천 숫자를 말씀드릴 건데, 이벤트가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참가자 20명당 스태프 1명을 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벤트가 익숙해지면은 50명당 1명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뽑아서 경험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보면은 이제 또 쉬워지거든요. 이게 결국엔 온라인은 이벤트의 반복이라서, 오프라인도 똑같지만 한번 해본 사람이 더 쉽게 저지를 할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뽑아놓고 경험을 해 놓은 다음에 또 진행을 하시는 게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저지만 쌓이는 게 아니고 그 이벤트에 참가한 플레이어들도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후반부에 플레이어들도 익숙해지니까 더 저지를 안 부르게 돼요. 네, 그렇죠. 그게 약간 고인물 오프라인 토너 가면은 금방 알게 됩니다. 고인물 오프라인 토너 가잖아요. 저지 거의 스코어 키핑만 하다가 나올 때는 1라운드만 정말 좀 부르고 말고 뒤에는 없어요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행용 고용하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보수에 관련한 얘기인데, 토너를 진행하기 전에 서로 보수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죠. 이게 온라인 토너라서 너 앉아서 클릭질 몇 번 하고 채팅 몇 번 하고 돈 받아가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자기 시간을 써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하시면 안 되고 적절한 보수를
주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내가 매장을 꾸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 매장 고용 이미 직원이면은 훨씬 좋겠죠. 그냥 직원한테 조금 알려주고 쓰시면 그렇죠.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매장 상시 근무자들은 고용에 있어서 미리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면 되고요. 외부의 인원을 고용할 때는 보수가 형평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마찰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매장 주고 저지 고용을 했어요. 여기다가 너 오늘 일하면 한 DP 줄게 했는데 외부 인원한테는 너 채팅하고 클릭 하니까 뭐 부스터 3개 줄게. 안 됩니다. 적어도 차라리 타당하게. 일을 나눠서 주든지 그렇죠. 하지 사람이 그게 다르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걸 다르게 주려고 하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게 좋죠. 타당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원서를 받는 형식의 고용은 절차가 공평한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 이 사람이랑 친분이 있으니까 뭐 이력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 그냥 이 사람 찍을 거야. 이런 게 안 된다는 말씀이니까 지원서를 받는 형식의 고용은 절차 공평한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 시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실 거는 그 사람이 고객 대응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래요. 이 온라인 이벤트에서 이 커스터머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고 그거에 대한 참가자들에 대한 그 피드백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하는 단계로 와볼게요. 이벤트 공지하기입니다. 맨 처음에.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보통 디스코드를 많이 쓰니까. 그렇죠. 디스코드를 많이 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디스코드 서버 준비하기. 서버를 준비한다는 거는 그냥 디스코드만 띵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벤이나 챗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이렇게 방을 예쁘게 나눠놔요. 채널마다 그렇죠? 목적을 맞춰서 공지, 뭐 공지방, 이벤트, 대화방, 그 다음에 결과 네. 접수방 이렇게. 그런 식으로 미리 세팅을 해놓으시고 이 디스코드 서버 예시는 WPN 회원이시라면은 그 예시 파일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셔서 쓰거나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약간 튜닝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벤트 공지와 동시에 등록을 받기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언제 등록이 시작되는지 확실하게 플레이어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벤트 규칙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앞서 여기 후반부에 많은 설명을 한다 그랬는데 그거에서 끌어와서 아까 토큰 3,000개, 게임 팀 네, 이런 거에 대한 룰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맞아요. 미리 네. 할 수 있는 걸 예상 가능한 네. 것들은 만들어 놔야 돼요. 3,000개가 나왔는데 팅이 되면은 뭐 그 게임은 무효로 한다. 아니면 그 게임은 3,000개 뽑은 사람이 이긴다. 3,000개 뽑은 사람이 진다라는 거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서 대처를 하려고 하면은 서로에게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으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디지털 이벤트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예 뭐 프로그램 크래시, 뭐 디스커넥트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으셔야 돼요. 디스커넥트 되고 5분 안에 접속하지 못하면 패! 이런 거를 생각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보시면은 덱 리스트 제출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번에 인벤대회에서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네. 덱 리스트 체크를 토너 시작 얼마 전에 해서 네. 근데 거기는 고지가 좀 애매한 네, 점들이 네, 있었고 네. 그거는 좀 이따가 네, 이야기해볼까요? 네, 이야기 네, 돼서 네. PPT가 다 끝나고.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준비하기. 이제 거의 이제 접수가 끝나갈 쯤에 접수가 끝나갈 쯤에 여러분 등록자의 수를 유심히 보래요. 인벤 사랑합니다. 저 이것도 약간 그렇죠? 네. 등록자의 수를 보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네. 왜냐면은 이벤트 이전에 적은 숫자가 등록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맞아요. 등록 마감 몇 시간 전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벤트 등록 마무리 정도가 되면은 플레이어들이 질문을 하게 돼요. 뭐 여기 보시면 아까 뭐 저 토큰 3,000개 뽑으면 제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 혹은 뭐 첨가하려고 덱리스트 내려고 하는데 어디다 내야 되나요? 이런 피드백을 빠르게 응답을 해주셔야지 고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 되고 등록 마지막 날에 많은 질문을 받게 되니까 그날 약간 만약에 스태프를 고용을 한다면은 그날 약간 집중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통의 이메일. 네. 이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연락처를 받아놓으실,거나 뭔가를 하셨으면 이메일 보내십시오. 내일이 당신이 이벤트에 등록했고 이날이 당신은 이벤트가 있는 날이라는 거를 상기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의 절차에 대해서 쉽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뭐 이벤트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왜냐면은 이 온라인 토너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세하게 처음에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세세하게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여러분의 2라운드, 3라운드 혹은 다음 오거나이징이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객 서비스 단계로 갈 건데 이벤트를 예를 들어서 제가 1시에 토너 시작이라고 했는데 운영진이 1시에 딱 온라인이 되면은 힘듭니다. 그렇죠. 네. 한두 시간 전에 접속을 해 놓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라던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가 다른 점은 또 오프라인에서는 이날 저지님이 1번 테이블에서 저징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저는 저지콜을 하려다가도 보고 바쁘시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몰라요. 그 사람은 당신이 그냥 이렇게 디스코드에서 이 사람 온라인이다 라는 것만 볼 수 있어요. 파란불 하나 들어와 있고 끝.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걸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쉬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그냥 뭐라지 엄청나게 많은 채팅이 한 번에 몰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성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진행 요원을 갖춰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의 시작. 서로 다른 많은 이슈들이 이벤트의 시작에 발생이 됩니다. 상대가 접속을 안 합니다. 켰는데 패치를 시작하네요. 2기가 남았어요. 마이크를 쓰는 토너가 거의 없죠. 아무튼 기기가 안 돼요. 디스코드가 안 돼요. 접속이 안 돼요. 한글이 안 쳐져요. 이런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작에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신규 플레이어 혹은 운영진이 처음 해봐요. 온라인 이벤트를 처음 해보면은 자신에게 벌어진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다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벤트에 경험이 있는 운영진이 그룹에 있으면은 이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힘을 발휘해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처치하세요 라는 거를 줄 수 있으니까 이벤트를 만약에 내가 온라인 이벤트를 처음 해본다면은 경험자를 초빙을 해서 같이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을 때 플레이어들이 첫 경기를 진행한 후에는 이제 질문과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와요. 익숙해졌죠? 그렇죠. 이미 한 번 해봤거든요. 한 번 해봤고 다 눌러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피드백을 적게 받게 되고요. 이 점은 이제 아까 라운드가 가는 갈수록 플라이트 1, 플라이트 2 이렇게 있는 예선전 많이 있는 이벤트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플레이어들은 온라인 이벤트에 익숙해지고 진행이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인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가 마무리되면은 진행 요원들 인부를 교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 오프라인 직원을 썼다가 너는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에 전념해 하고 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이렇게 됐네 너 밥 먹고 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라운드의 종료. 네.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에서는 이제 특별한 절차가 진행돼요. 오프라인 이벤트 시간 띡 되면은 네,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5턴 들어가세요. 네. 추가 시간 있으신 분들은 추가 시간을 고려하세요. 네, 그렇게 되는데 온라인 이벤트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나 뭐가 있냐면요. 게임 끝났는데 아까 지금 제가 온라인 툴 컴패니언 같은 거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 누구도 결과값을 넣지 않을 수 있어. 둘 다 어디 갔어? 그렇죠.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조테이블 끝났는데 어디 갔지? 그리고 내세요 하면 되는데 오프라인은 이 사람들 안 내고 있으면 이 사람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디스코드에 연결돼 있는데 내가 내 발을 씹는 건지 아니면 디스코드 켜놓고 자러 갔는지. 그렇죠. 그리고 아레나 이제 풀창 켜놓고 하면은 디스코드 깜빡깜빡하는 것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라인 이벤트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라는 지점은 같습니다, 여러분. 토너를 제때 제 시간에 원활하게 흘러가는 방법. 그러니까 흘러가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은 이제 약간 다르겠죠, 온라인은. 네. 그 차이점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채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시고 이거를 퍼블리싱 할 때 아까 룰과 관련된 퍼블리싱 할 때도 약간 소급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람한테 말 걸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10분 동안 대답이 없으면은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나머지 30명, 40명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약간 룰에 넣으시는 게 나중에 불화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제 아예 토너 전에 게임이 강조하세요 항상. 게임이 끝나신 분은 결과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게임이 끝나신 분은 맞아요. 결과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주지시켜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운드 종료 시에 일어난 일들, 네, 결과를 받지 말씀드렸죠. 네.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경기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끝난 사람들은 그걸 받으면 되는데 남아있는 경기가 있으면은 두 플레이어 모두에게 남은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받아놓으시는 거예요. 몇 분 남았고 몇 분 남았고. 왜냐면은 이게 뭐 디스커넥트나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남은 시간이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대한 정보를 받아놓으시고, 만약에 남은 시간이 말도 안 되게 길게 남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야 됩니다. 이것도 룰에 명시해 놓는 게 아무래도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 뭐 1라운드의 마감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얼마를 초과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뭐 저지로부터의 지침이 있다 뭐 이런 거를 깔아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아까 못했던 이야기들이랑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벤트를 계획하실 때 나 이벤트가 탄환한지 확인해 보십니다. 누굴 위해서 하는지, 어떤 이벤트를 하고 싶은지, 언제 하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홍보, 내 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닿게 하고, 그 사람들이 내 이벤트에 오면은 이러이러한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이러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 라는 거를 설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진행 요원을 구하세요. 가능한 한 고객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걸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이제 터트려보자, 포텐을 터트려보자 이런 거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많고 보여준다면은 아무래도 이벤트 참가하셨던 분들도 다음에 나 이 사람이 진행하는 이벤트라면 또 한번 해보고 싶어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 여러분 여기서 다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지 아카데미님, 제가 저지 아카데미님 발바닥이라 하려면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지 아카데미 포맷에 맞게 만들어서 이거를 네, 한글화를 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을지, 혹은 뭐 저번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그러면은 지금 뭐 오늘 여기 한스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지 아카데미에 뭐 요 내용 부분이라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게 있다 본인이 네네네. 그런 PT를 보여주고 하면서 네네. 이거 혹시 이 부분이라도 한글화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해봐요. 네. 직접 컨택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한스 그 메일 주소를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CC 넣어가지고 네네. 하면은 그쪽에서 또 의견을 주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 뭐 좋은데 뭐 좋은 행동했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바로 이렇게 넣기 시스템은 문제인데 뭐 이렇게 대답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시도 자체를 해보는 것만으로 네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못했던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저지입니다. 어떤 무서운데요? 갑자기 아니 아까 그 뭐 대회 관련 대회 관련? 네. 덱리스트 예, 아이사의 덱리스트 짝짝짝 난 저지 아카데미 구독 취소했다. 우리 모두 구독 취소당했어요 지금. 그거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공짜로 해주겠다고 구독 취소 시켜줬어요 님들아. 그거 확인해 보세요 내용. 인벤은 사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온라인 대회 진행에 대해서 여기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인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인벤이 이제 고유의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이벤트 운용 능력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시도를 한 형태의 대회였어요. 왜냐면 인벤은 하스스톤 대회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스스톤 대회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덱리스트 받고 참가자 모집하고 토너먼트 뭐 싱글 엘리미네이션, 더블 엘리미네이션 스위스는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방송 대회 하고. 근데 묘하게도 아쉽게도 매직 더 게더링, 그러니까 물론 위자드 오브 코스트가 기본적으로 어떤 체계를 구성을 해놓고 그거를 우리가 글로벌하게 사용하지만 이 체계에서 사람들이 이 매직 더 게더링 그 유저들이 물론 아레나 유저도 있지만 보통의 아레나 유저는 대부분 또 매직 오프 테이블탑 유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네. 무시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덱리스트 부분인데 덱리스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제가 한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알고 보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네, 자세히 제가 알고 있나요? 알기로는 네. 제 생각에는 엄청 쉬운 실수였을 거라.
네, 예,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과정에서 네, 숫자 키가 하나 잘못 눌렸거나 네. 아니면 아무튼 키가 뭐가 잘못 눌려서 네. 그냥 숫자 하나가 추가돼 버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 네. 느낌. 그 사람이 고의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절대 안 같아. 그 덱리스트를 제출하는 방식이 사실은 그 전에 TCS도 그렇게 다 받았고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있고 굳이 뭐 그 상황에서 그 인벤이 그걸 문제를 저질렀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그 구글의 그 뭐야 그 설문조사잖아요. 그 설문조사로 메일 자체를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안 좋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왜 그러냐면은 넣은 사람도 여기 그거 원래 옵션은 있는데 내가 뭘 넣었는지 다시 회신을 안 받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검증을 내가 할 수도 없고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를 이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덱리스트를. 왜냐 가끔 그런 덱도 있어요. 60장 아일랜드 넣고 15장 마운틴 넣고 덱리스트 제출하는 애들 있다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상식 내의 범주인가라는 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그거였고 두 번째 이 이벤트는 싱글 엘리미네이션 이벤트예요. 맞아요. 이건 싱글 엘리미네이션 이벤트인데 1라운드에 내가 만약에 매치패 이상을 받으면은 나는 그냥 이 이벤트 안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끝난 거죠. 내가 준비를 뭐하러 해요? 어차피 못 나오는 건데. 근데 덱리스트 문제로 인해서 이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벤트의 특성으로 해서 페널티를 줬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이미 사전 고지한 내용이 있다. 제가 보기엔 고지한 내용에도 그런 정도에 그렇게 주겠다고는 없었어요. 근데 그냥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네. 형태에서 그냥 매치패를 줬고 매치패를 주면 그냥 그거는 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와가지고 며칠 동안 덱리스트 준비한 다음에 난 여기 디스코드 접속해서 딱 앉았는데 내 덱리스트에 문제가 있대. 그래서 너는 매치패를 주겠대. 이 씨발 내가 그럼 처음부터 알려줘. 오지 말라고. 시간이라도 아끼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오늘 여기 저지 아카데미 오늘 발표해준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네.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 유저 편의에 그리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자료를 만들다 보면서 네. 생각이 났는데 이 자료가 그쪽 약간 운영진이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이벤트를 주최하려고 했던 분이 약간 보셨으면은 더 좋겠죠. 그렇죠. 네.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인벤님 사랑합니다. 저도 제가 발바닥을 핥겠고 사랑합니다. 다만 인벤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저지 아카데미 우리 저지들이 이렇게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선 방송은 몰라도 예선에 대해서만이라도 저지 아카데미 이 한국에 있는 저지들한테 물어볼 그러니까 혹은 운영 자체를 맡겨달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혹은 아니면은 네.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냐고 그냥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거는 공식적으로 공식 좀 비공식적이긴 한데 이미 어떤 저지를 통해서 다 진행 이렇게 했고 그분이 많이 도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그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생겨버린 거고요.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향후에 가능하다면은 이 자체를 예선 대회만큼은 인벤이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이제 저지 아카데미와 관련한 이런 분들에게 좀 맡기고 위자드 공식 대회 참가권을 주는 대회인데 운영에 대해서 위자드가 저지 역할을 자 예전부터 말씀드리는데 저지 아카데미 시스템으로 넘어온 이후부터 위자드의 어떤 텍스트에도 저지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이게 의무도 아니고요. 죄송한 말. 우리가 진짜 마음 아픈 말인데 아마 4부에 네, 4부에서 더 깊은 이야기. 이 얘기를 드릴 겁니다. Coming soon. 여기 4개 매직은 살인이. 내게 맞이가 살인이다. 그러지 예. 마세요. 이거 명언이에요. 이게 그 축구 만화인 그 블루락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나에게 축구는 살인이다라는 건데 이게 일종의 드립이에요, 드립. 예. 훌륭한 드립 감사합니다, 김카르님. 그만큼 이렇게 자기의 뭐지 홍과 육신이 빠져들어 있다는. 네. 예상했던 바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올바른 매직 플레이 그리고 즐거운 매직 플레이를 위해서 이 저지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김명도 저지가 준비한 이 온라인 이벤트에 대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 그리고 진행해야 될 점들 그리고 다른 온라인 이벤트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타산지급적으로 삼아야 될 것들 그런 거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약간 가능성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톤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직 숨어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안 보였지 숨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많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번에 뭐 이슈가 됐듯이 네. 은둔 고수라고 하죠. 그렇죠. 은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어린 동자승 같은 게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막 굉장히 그 비유가 굉장히 올드하시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지금 묘사를 하고 제가 계시는데 여러분
80년대생이라. 네. 이야기 나온 김에 어떻게 처리했어야 되냐가 궁금하다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 처리가 그게 이제 올바르게 처리하는 거가 하고 이게 그래도 가능한 한 적절한 처리를 하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규정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따라 자기네들이 행동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처리가 틀리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 저지들이 볼 때 입장에서는 가혹한 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문제가 발생한 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정도가 너무 가혹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 원칙으로 깨우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맨 처음에 애초에 이벤트 공지에 퍼블리싱 했던 그 아까 룰을 퍼블리싱 하세요라고 했던 거에서 이 그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등록 받은 지 한 이틀 3일째 바로 등록을 눌러가지고 하도 매직이 고파서 맞아요. 읽어봤는데 그게 있었어요. 플레이어는 자신의 실수로 인한 페널티가 있을 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운영진의 행동에 납득을 한다 뭐 이런 지시에 따라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포괄적인 내용인데 네. 이게 헤드저지 주심의 말이 그 최종 제정이다보다 훨씬 넓은 이야기거든요. 규정마저도 중간에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나중에 텍스트를 좀 정교화하거나. 근데 이거는 약간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게 인벤이 방송국이다 보니까 더 약간 그렇죠. 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규정을 좀 더 이제 이런 위자드 규정을 좀 더 살피거나 적어도 이제 기본 원칙들은 이게 고객 서비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어요. 줌이 닫혔어요? 네, 다시 다른 초대해 분이. 주시면.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보충해 주실 게 있으시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채팅으로 또 이야기 지금 좀 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예. 네. 트위치 아까 저 막 이거 외국인 이건 아까 앞에 나왔던 거. 이거는 이석준님 지금 영어로 쓰신 거고 아까 첫 번째 발표자한테 이야기했던 거. 이석준님이 첫 번째 발표자 발표에 되게 이석준님 채팅을 보고 첫 번째 발표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저는 김카르님의 채팅을 보고 김카르님 안 되죠? 뭐가요? 여긴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돼요? 뭐시지 거시기. 거시기가 뭔데요? 라떼. 라떼? 김카르님 라떼 주면 안 돼요. 김카르님 살쪄요. 네. 김카르님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분들 못 드리고. 트위치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특정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에코가 들어가네. 어떤 분이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없으시고 이상준님이 뭐 이렇게 손을 드셨는데 이상준님 채팅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이상준님 손을 드셨는데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말이 돼지 형도 살찌는데 은다 형 그 빨리 병원에서 건강하게 나오시길 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이후에라도 우리 김명도 저지에게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메일 혹은 김명도 저지 메일도 이렇게 저지 아카데미 공개가 돼 있거든요. 거기 직접 이렇게 보내주셔서 뭐 질문하시고 또 대답을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있는 사람 손 달라고 하고 올린 거였어. 미안해. 내가 다 눌러야 되는데. 네, 어홍철 질문 드리는 게 있나요? 예. 들리시나요? 제가 네, 지금 잘 들려요. 기계 안 익숙해서 네. 그 인벤 대회에 이야기가 네. 많이 나서 하는데 제가 인벤 대회를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가자로 간 게 아니라 그 인벤 대회에서 이제 거기는 매직을 모르시니까 저지 한 명 초청을 해서 제가 거기 저지로 갔었는데 4일 동안 네. 그 길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덱리스트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그게 꽤 가혹한 판결을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규정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규정이 없었다는 말씀하셨는데, 덱리스트 에러에 대한 그게 물론 굉장히 가혹하죠. 말이 매치패가 뭐 게임패에서 매치패로 올라가는 것 정도까지는 좀 덜 가혹하다 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싱글 엘림이니까 매치패가 뭐 실격이랑 똑같으니까 네. 좀 가혹하다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그 인벤에서 공지한 룰을 보면 실제 IP랑도 좀 많이 달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군요. 매치패도 안 써 있고 덱리스트가 문제가 있으면 실격이라는 건 공지를 해요. 그렇군요. 제가 네네. 그 부분을 그래서 못 봤나 보네요. 제가 가서 실제로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조언을 받고 싶어서 제가 저지로 갔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오프라인 게임이면 보통 게임패를 준다. 게임패를 주고 그 게임패를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다. 이게 뭐 실제로 게임패에 대한 게임을 아래에서 지원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뭐 비슷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게 있다고는 돼 있는데 그걸 듣고
그분께서 위자드에 전화를 거셨어요. 그게 게임이 스토리 오래 걸린 게 사업팀을 불러서 위자드에 전화를 걸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사업팀에서 온 이쪽도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위자드랑 연관이 되는 거니까 한국 위자드. 그래서 너네가 규칙 공직이 있네. 우리가 규칙 공직은 있다. 그러면 규칙 공식대로 해라. 그 하고 회의를 통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게임패를 하는 게 익숙하신 건 알겠는데 저희가 이미 이게 공지한 바가 있어서 그걸 돌아가는 게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부담이 저희가 있다. 그래서 뭐 공지하신 게 있다면 그게 절대 안 된다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끝냈더니 그래서 이제 실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룰이 없었다는 네.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그럼- 룰은 사실 있었다는 것만 네네네. 말씀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네.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퍼블리싱 한 대로 프로세스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네. 네네. 더 없으신 것 같아요. 예, 혹시 뭐 더 있으시면 메일로 또 알려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잠시 한 15분 정도, 지금 3시 거의 됐는데 3시 한 15분부터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 퓨전 세션이라서 재밌으실 겁니다. 이 등치 좋으신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게 될 서재영 저지가 또 나오게 네네. 되고요. 예, 다음 세션 이제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에 그리고 트위치 방송도 잠시 껐다가 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14분께 좀 죄송한데 다시 이따가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줌에 있는 카메라하고 트위치에서 카메라 연동하는 게 같이 동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해야 돼서 잠시 껐다가 다시 키겠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3시 15분에 다시 올게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아, 예, 어이구. 수고하셨습니다.